네, 안녕하십니까. 화인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신용균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복장도 프리하시고 출근도 하셨네요. 네, 제가 지금 복장 불량이죠. 사실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운동을 하고 온다고 복장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손해사정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인터넷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냥 실무자로서 한 줄 요약해드리면 보험금을 책정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사 정사분들은 모두 이렇게 사무실을 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손해사정사로, 그러니까 보험 고객님, 의뢰인분들 편에서 보험사 혹은 손해사정 법인과 대척점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제가 그쪽으로 출근할 일은 없고, 대부분 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분들은 사무실을 이렇게 차려서 개업을 하시죠. 손해사정사에도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주신다면? 손해사정사 종류는 신체, 차량, 재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자격증을 취득 후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보험사에 취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손해사정 법인에 취직하시는 경우가 있고, 저처럼 사업자를 따로 내셔서 업무를 보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격증을 다 취득해야 손해사 정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 가지를 다 따면 종합손해사정사라고 타이틀을 주는데, 사실 실무 처리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분들이 수요가 제일 많은 신체 손해사정사를 따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사 보상팀이나 손해사정법인이란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기는데, 가입한 보험회사로 직접 전화를 하죠. 그때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보험회사의 보상팀 직원분들,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분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시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고,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와 위탁 계약 관계에 있는 손해사정 법인에 있는 직원분들이 보험금 책정을 함께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면 보험금 지급은 보상팀이 하지만 조사나 현장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손해사정 법인 직원들이 함께 합니다. 신소사님은 처음부터 독립손해사 정사로 시작하신 건가요?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는 보험사도 경험을 했고 손해사정 법인도 경험을 했고 지금 이제 독립손해사정사도 하고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보험사나 손해사정 법인에서 일을 할 때 속칭 호흡기를 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중환자시고 힘드신 경우라도 어떠한 문제로 보험금이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유선상으로도 그렇고 직접 만나서도 죄송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저 김해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대장암 4기로 생사가 오가시는 분이었는데, 유가족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혼자 이제 투병을 하시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가서 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약관상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나가는 것은 당연했지만, 제가 막상 그분 앞에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객들, 의뢰인분들 편에 서서 정당한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업무량과 스트레스 정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흔히 금융권이라고 하죠. 은행, 보험, 증권 중에 보험사가 제가 알기로는 은행보다 연봉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높은 이유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보험사, 손해사정 법인, 독립손해사정사 수입은 다 괜찮게 버시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돈을 주냐 안 주냐 문제로 싸우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고, 업무량 같은 경우는 보험사나 손해사정 법인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게 돼요. 사건을 배당을 받게 되는데, 한 건 처리하면 두 건이 배당돼 있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메비우스 띠 같은 이 고리가 계속 직장 다니시는 동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52시간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조금 더 편하시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처리해내야 될 건들은 계속해서 들어오시고, 또 유선상으로든 직접 만나시든 보험금을 주냐 안 주냐 문제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고객분들과 언성이 높아질 일들이 제법 거의 대다수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독립손해사정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업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업이라는 게 뭐 보험 들어주세요 이런 영업은 아니고 저한테 고객님의 사건을 의뢰해 주십시오. 이런 영업인데 독립손해사정업도 지금은 사실 레드오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손해사정사 분들끼리도 뭐 내가 더 수수료를 덜 받고 처리를 해주겠다. 혹은 이 분야는 내가 더 전문가다. 혹은 또 동일한 사건인데도 내가 돈을 더 받아줄 수 있는데 나한테 해라. 경쟁이 사실 있는 편이고요. 저희는 보험사 혹은 손해사정 법인과 담당자분들과 끊임없이 통화를 하고 이 금액을 달라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영업하는 데서 스트레스가 있고 보험사 담당자분들 상대하는 데도 스트레스가 있고 또 의료 자문이나 뭐 여러 소견서 진단서 같은 걸 끊는 데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뵈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지망생들에게 보험사, 법인, 독립 중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거는 연령대이실 것 같아요. 지금 손해사정사가 되시고 손해사정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다 보니까 거의 한 30살 리미트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리미트 보시면 되는데 요 안에 내가 취업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사를 가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실무를 안 겪어보고는 책이란 건 뭐 시험이란 것은 결국 합격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실무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셔서 몸소 체험을 해보시고 나중에 개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나 이런 데 취업을 먼저 하셔서 안정적인 연봉 받으시면서 실무를 배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나이대가 방금 말씀드린 이 취업 연령을 넘어섰는데 뭐 손해사정사로 전업을 하고 싶거나 늦은 나이에 손해사정사가 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손해사정 법인에 가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실무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자격증이란 것이 보험사나 손해사정 법인이나 금감원에서 공고조치가 내려왔어요. 보험사 보상팀 보상 업무보는 이런 파트는 손해사정사 비율을 몇 % 이상 맞춰라라는 금감원의 공고가 한 10몇 년째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하시면은 보험사는 힘드시겠지만 손해사정 법인은 취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무 경험을 하시고 독립으로 손해사정사 개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지망생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신다면? 응원보다는 저는 매운맛으로 가겠습니다. 되게 매운맛인데 어줍지 않은 각오로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그만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게 업무랑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돈을 주냐 안 주냐를 문제로 업무를 보다 보니 일반적인 업무보다는 스트레스 강도가 되게 높고요. 민원율도 높고 사람 상대하는데 염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 일을 애초에 안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주말이라서 전화가 안 오는데 보통 아침 9시부터 제가 한 3, 4시까지 업무를 보면은 전화가 한 60통, 많게는 80통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많은 경우 담당자가 누구고 고객이 누군지도 헷갈려요. 전화기 그냥 불이 난다는 소리죠. 이런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업무를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고 워라밸 중요시하는 분들 이거 추천 안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전문직으로서 고소득 한번 노려보자 이러신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공부를 1, 2년씩은 하시거든요. 뭐 전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병행을 하시거나 하시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합격을 했다 해서 바로 실무에 쓰일 수 있을 정도의 깊이도 아니에요. 그러면 실무 경험도 하셔야 되고 내가 진짜 주변에 누군가에게 손해사정사입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되려면 수험생활 포함하고 실무 경험 마치시는데 최소한 3, 4년은 걸려요. 못해도 완전 올인을 하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히 확인을 하신 후 도전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외워야 되냐, 이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이거 시험에 나오냐 이런 생각 버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실무 투입되시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거 어차피 또 공부할 바에 지금 하실 때 확실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식 공유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죠. 대리점에 가서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강의도 해드리고 있고 또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뭐 보상 실무라든지 뭐 보험 팁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라서 이런 것들 많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뭐 보험 팁이나 뭐 지식 공유 컨텐츠, 뭐 취준생들 위해서 뭐 직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냐 이런 거 문의가 애법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감히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시기가 조금 있었고요. 또 제가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지기 전까지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아는 선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다 하면 여과 없이 전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손사병법 채널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들은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여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손해사정사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기본 중에 기본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는 제가 이제 실무에 적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뭐 한문철 변호사님처럼 과실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고, 이 부위를 다치면 장애율이 몇 프로 나오고, 이런 것도 제가 여지없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제가 사실 오늘 손해사정서도 들고 왔어요. 손해사정서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것도 제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손해사정사들은 동일한 사고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서 보험금 청구를 많이 이루어내는지에 관한 그런 영상도 찍을 예정입니다. 네, 제가 어떠한 부분들을 궁금해하실지를 100%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제 선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들을 몇 가지 추려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거를 까버리고 시작을 해버리면 뭐 진입장벽이 높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지금은 거의 기초 중에 기초들만 풀고 있는 예정인데, 실제로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바로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